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배움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 기후변화,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까지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다들 좀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기보다 우리가 학습에 대해 가져왔던 아주 기본적인 믿음,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훨씬 더 깊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우리 교육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이 거대한 세상의 변화 앞에서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인간다움이 대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잖아요. 또 코로나19는 기존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줬고요. 이런 사건들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낡은 지도로는 더 이상 이 새로운 세상을 항해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기술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켄타우로스라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보통 상호작용이라는 말에 익숙하죠? 저랑 이 도구처럼 딱 분리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할 핵심은 바로 내부작용, 인터랙션입니다.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분리된 게 없다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이죠. 바로 이 켄타우로스 이미지를 보시면 내부작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AI라는 말을 그냥 타고 다니는 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과 AI가 합쳐져서 아예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켄타우로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AI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길 찾을 때 우리가 그냥 도구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의 방향 감각이랑 스마트폰의 GPS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서 일종의 인간기술 하이브리드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린 이미 기술과 하나가 돼서 계속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을 좀 더 키워볼게요. 기술을 넘어서 세상 전체와의 관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얽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세상에 혼자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 이겁니다. 모든 건 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걸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인류학자 애나칭의 꾀꼬리 버섯 이야기예요. 우리가 숲에서 버섯 하나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버섯 하나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버섯과 얽혀있는 흙, 나무, 또 그걸 먹는 동물들, 그 생태계 전체를 만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비유죠? 자, 이번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이 꿀벌 난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시간을 뛰어넘는 얽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초가요, 특정 꿀벌을 유혹하려고 꼭 암컷 꿀벌처럼 생긴 모양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짝꿍 꿀벌이 이미 오래전에 멸종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 난초는 여전히 그 꿀벌의 모습을 하고 피어나는 거죠. 보세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이 꽃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창의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천재는 혼자 탄생한다는 그런 신화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에 태클을 겁니다. 어떤 걸 창의적이라고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서구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죠.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다들 아시죠? 우리는 보통 와, 피카소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위대한 작품을 창조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가면 자체, 그걸 만든 사람들은 공동 창작자로 인정해주지 않죠. 그냥 영감의 원천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인간 중심의 창의성 관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와이피리족의 야울류 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요. 땅이 그냥 무용수가 춤추는 배경, 무대가 아니에요. 무용수가 발을 구르면 땅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반응하고 이 둘의 만남을 통해 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게 어떤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과 땅, 이런 비인간과의 내부작용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좀 어렵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새로운 교육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좋은 예인데요. 여기는 이미 교육 과정을 확 바꿨어요.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니라 빅 아이디어라는 큰 개념 중심으로 배우고요. 비판적 사고나 협업 같은 핵심 역량을 그냥 모든 과목에다 녹여냈어요. 학생들마다 배우는 길도 더 유연하게 만들어졌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공동세계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얽힘이라는 개념을 교실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함께 배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 진흙웅덩이 얘기가 너무 귀엽고 또 핵심을 잘 보여줘요. 보통 아이들이 흙탕물에서 놀면 어이구 옷 다 버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더러운 놀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 진흙,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지렁이랑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얽힘의 교육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미래 교육은 이겁니다 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이 없는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야 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학습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그냥 혼자 뚝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과 얽혀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지금 여러분의 배움은 무엇과 또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얽혀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